가시를 기다린 설씨 아가씨. 옛날 신라 서라벌 근처에 율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가씨가 있었다. 변변치 못한 가문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얼굴이 아름답고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늘 반듯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가씨를 칭찬했다. 설신의 영감네 딸은 참 참하기도 하지. 게다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저런 효녀도 없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다. 마을 청년들도 모두 마음속으로 설씨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누구 하나 말을 걸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씨 아가씨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버지가 국경을 지키러 갈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효성이 지극한 아가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차마 멀고 위험한 곳으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아, 어떡하지? 내가 남자라면 대신 군대에 갈 텐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가씨는 밤낮으로 속만 태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가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했지만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다. 한편 이웃 마을 사량구에 가실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가실은 가난했지만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가실은 오래전부터 설씨 아가씨를 남몰래 사모하고 있었다. 아,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장가들 수 있다면. 그렇지만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아가씨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다. 하루는 가실이 이웃 마을 율리에 왔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보게, 얘기 들었나? 설씨 영감이 군대에 갈 순번이라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 사람 몸도 성치 않다던데 참 딱한 일이야. 영감을 끔찍히 위하는 그 딸은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나. 가실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혼자 슬퍼하고 있을 아가씨 얼굴이 떠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가실은 아가씨의 걱정을 덜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도울 수 있을까? 옳지. 아가씨의 아버지 대신 내가 군대에 가면 되겠구나. 가실은 곧바로 설씨 아가씨의 집으로 갔다.
저는 사량구에 사는 가실이라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아가씨를 돕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가실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 아버님 대신 군대에 가겠습니다. 설씨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 꿈만 같은 이야기였지만 가실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믿음이 갔다. 아가씨는 듬직한 가실에게 마음이 끌렸다. 설씨 아가씨는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가실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실을 방으로 불렀다. 자네가 이 늙은이를 대신해 군대에 가겠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네. 그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는가? 자네만 좋다면 내 딸아이를 아내로 맞아주게. 가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리따운 설씨 아가씨와 혼인하는 것은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님을요? 제겐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실은 너무나 기뻐하며 2번 절을 했다. 가실은 군대에 가기 전에 혼인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혼인할 날짜를 물었다. 그러자 생각이 깊은 아가씨가 말했다. 혼인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갑자기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허락했으니 이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좋은 날을 잡아 혼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아가씨의 말이 옳았다. 가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의 뜻에 따르지요. 가실은 곧 국경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때 설씨 아가씨가 어디에선가 거울을 가져왔다. 아가씨는 거울을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가실에게 주었다. 이 거울을 잘 간직하십시오. 뒷날 다시 만나 맞추게 될 테니까요. 이 거울만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는 이별의 슬픔에 목소리가 떨렸다. 떠나기 전 가실은 자기가 기르던 말을 아가씨에게 주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갈 것이고 떠난 후에 길러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말이니 언젠가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가 맡아서 길러주십시오. 네,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무사히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가실은 눈물을 글썽이는 설씨 아가씨를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났다. 국경에서의 생활은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군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적과 싸워야 했다. 더구나 크고 작은 전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지자 나라에서는 군사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대해 주지 못했다. 가실이 아가씨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틴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만 갔다. 한편 설씨 아가씨는 가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6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다. 아가씨는 가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아버지도 시집갈 나이를 넘긴 딸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마음을 굳히고 딸을 불렀다. 얘야, 그 젊은이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처음에 3년을 예정하고 군대에 갔는데 이미 그 기한을 훨씬 넘겼으니 너도 네 본분을 다한 것이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데로 시집을 가거라.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 대신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지요. 그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여러 해 동안 춥고 배고픈 생활을 견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에서 적들과 마주하고 있으니 입 벌린 호랑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물리지는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으니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가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걱정만 쌓여갔다. 자기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딸이 시집을 가지 않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실이 고맙기는 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아가씨 모르게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와 혼인을 약속해 놓았다. 그리고 혼인날을 정해 마침내 그 남자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는 몰래
달아나려 했지만 늙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남겨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설씨 아가씨 집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바짝 마르고 차림새가 남루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구걸하러 온 거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초라한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마구간에서 울고 있는 아가씨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가서 말했다. 아가씨, 저예요. 가실입니다. 6년 전 아가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거울 한쪽을 꺼냈다. 깜짝 놀란 아가씨는 거울을 받아들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거울을 꺼내 맞추어 보았다. 거울은 빈틈없이 꼭 들어맞았다. 아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힘든 생활로 얼굴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가실이 틀림없었다. 가실과 아가씨는 너무 기쁜 나머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울음소리에 놀라 달려온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 남자가 가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뛸 듯이 기뻐했다.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도 더없이 기뻐하며 무사히 돌아온 가실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가실과 설씨 아가씨는 마침내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치렀다.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